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일단 여기가 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대입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아마 11월, 12월 설명회 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습 전략,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고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고등학교 입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종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타 고등학교가 있고요. 보통 영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고등학교라는 게 있고 후기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기고랑 후기고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원서를 좀 빨리 쓰느냐, 원서를 좀 늦게 쓰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영이 어머니 잘 안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제가 좀 더 크게 할까요? 아니요, 잘 들리는데 제가 자세히 보느라고. 아, 네네. 좀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기고랑 후기고라는 게 있는데요. 정기고등학교는 원서 쓰는 시점이 좀 빨라요. 그다음 후기고는 그거보다 늦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사고가 정기고에 있었죠. 근데 이제 후기고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정기고등학교를 먼저 보시면 이런 고등학교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아마 영재고 쪽이나 자사고나 북과학고 이런 과학고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여기 입장시켜드리고 할게요. 자, 이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영재고는 이미 원서 접수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쪽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정기고등학교에서 보실 부분은 마이스토고랑 특성화고가 있죠. 물론 대부분 인문계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에서 이제 뭐 직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교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좀 공부가 좀 그래도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제로 키우고 싶었는데 잘 키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대안으로 만들어낸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역시 직업, 뭔가 산업 수요 맞춤에 직업과 관련된 그런 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점수가 꽤 높아요. 그리고 뭐 마이스터고를 갈게요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하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보다도 대학교 입시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기 쪽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자사고, 그다음 외고, 그죠? 그다음에 자공고는 자율형 공립고를 자공고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간 국가에서 만들어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평준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이 되는 예정에 있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될 거고요. 그럼 자사고, 외고, 그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미 내신 점수가 갈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많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고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외고. 그럼 외고를 가려면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외고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도 아까 실패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고로 돌아온다. 그럼 일반고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입시 실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좀 좌절스러운 상태에서 와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좋지 않은 입시 성적이 많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고도 이제 전반 영어만 가지고 가잖아요. 고등학교를. 저는 영어만 어느 정도 내신 영어만 내신 영어를 잘 따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신 영어만 잘 따서 어떤 외고의 합격 기준이 돼서 외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말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외고생들을 많이 보내봤는데 이 타과목들하고 그다음 특히 수학 쪽하고 이런 쪽이 공부가 조금 좀 부족한 아이들이 내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게 되면 거의 바닥을 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의욕적으로 변해서 선생님 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좀 약간 좌절스럽게 돼서 공부를 또 많이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어머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외고로 가면 결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학원을 다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힘을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공교육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공교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일반고로 진학을 하겠죠. 자, 조금 더 보시면요. 자, 마이스터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화고의 상위 형태로 보시면 좋고요.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좀 일반고를 가면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를 가는 순간 약간 좀 보장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간 친구들을 좀 보면 보통은 이제 대입을 많이 치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부가 좀 하는 애들이 가요, 처음에.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어려운 점이 갔을 때 좀 이제 사교육의 힘을 받기가 어려워요. 학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기 어려워서 약간 아이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가 잘 되고 인강 같은 거 들으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깔아주는 또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특성화고에 갔으면 좋겠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원래 선취업 후 대학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면 가서 상위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권을 하면 학교에서 좀 키워줄 거고 학교에서 좀 키워줘서 취업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간다. 이런 성공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잘 타는 아이들은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 뭐 게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고등학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고야 뭐 별 게 없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자, 자사고는 뭐 보통 내신 성적 195점 이상은 받아야 뭔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안 될 거고요. 또 자사고를 가더라도 좀 기본이 되게 충실한 상태에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입시 성적은 되게 좋아요.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외고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최근 입시에선 주로 영어, 그것도 내신 영어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 영어 쉬운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서 약간 큰 코 다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본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보내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아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정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월, 11월 해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2월에 원서 접수가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갔다 요것도 궁금하실 텐데 예, 고등학교를 갔다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경기도는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좀 다른데요. 경기도는 원서를 총 10개를 써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5개, 2단계에 5개의 원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방식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선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는 50%까지 뽑고요. 제일 처음에 1단계에서. 그럼 2단계에서 또 50%를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서 일단 아까 후기고등학교에 자사고랑 외고가 있었죠. 자사고 외고가 떨어지면 일반고를 못 가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이 돼서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래서 자사고를 1지망에 쓰게 돼요. 이게 1단계에서도 1에서 5지망까지 있는데, 1지망이 이제 전국 단위의 학교를 쓸 수 있는 지망이고요. 2에서 5지망은 구역 내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역 내라는 거는 구역 내가 아니고요. 이름이 정확하게 학군 내. 그죠? 그래서 1단계는 학군 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럼 학군 내라는 게 뭐냐면 학군 내는 성남을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에 있는 학교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분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지망은 물론 성남시에 있는 학교를 쓸 수도 있고요. 자사고나 외고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남에서는 그래도 이제 남학교에서는 남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인기 있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 성일고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반고를 지망하는 일지망 학생들이 성일고를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첨을 통해서 50%를 뽑는다 그랬죠, 1단계에서. 그러면 1지망에서 이미 50%가 다 차버려요. 그러면 여기 외고나 자사고를 쓴 애들이 2지망에다가 성일고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지망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마감이, 인기 학교들은.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를 지망하는 아이들은 일반고로 가게 됐을 때 좀 비인기 학교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에서 5지망은 보통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2지망에다가 내가 진짜로 두 번째로 지망하는 학교를 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2지망은 이렇게 인기 학교를 썼을 때는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1지망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인기 학교들은. 그래서 다만 이제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남아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 50%를 선발을 하고요, 학교 정원에. 2단계에서 또 50%를 선발을 하는데, 2단계는 1단계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역시 1지망은 똑같아요. 일반고를 써도 되고 자사고나 외고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2에서 5지망은 이제 아까는 학군 내였지만 여기는 구역 내의 학교를 써야 돼요. 구역 내. 이게 뭐냐면요, 수정 중원구에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주소지에 계신 분들은 분당구에 있는 학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 내의 학교들이 정원이 미달될까 봐 이런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성남에는 사실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2단계의 일지망에 붙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2단계 일지망에 뭐 성일고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선발이 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 있다고 치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이 1단계에 1에서 5지망까지 쓸 거고요. 2단계에 1에서 5지망을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의미가 있는 지망은 여기 1지망하고 이쪽에 1지망이 의미가 좀 있죠. 인기 학교라고 소위 불리는 학교들이 성일고, 그 다음에 풍생고, 그 다음에 숭신여고, 이런 것들은 좀 인기 학교거든요. 그래서 1지망에서 다 끝나버리는 학교들. 그래서 여기에 쓰고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추첨이니까. 그쵸? 그래서 추첨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2지망 순위로 가서 뭔가 2지망의 학교에 배정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다 차버리면 인기 학교는 끝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지망은 약간 비인기 학교 중에 그나마 좀 낫다 싶은 데를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긴 다 안 찰 것 같은데 뭐 이런 류의 학교들, 네, 그런 류의 학교들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원서를 쓰는 거는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한번, 지금 막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또 까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만 알고 계시고 10월에 다시 한번 설명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억하실 거는, 일지망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늘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군내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단계는 여기 1단계는 학군 내에 배정된다, 50%. 2단계는 구역 내에 배정된다. 그래서 1단계에 분당권의 학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당권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는 분당권을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괜찮고 하면 분당권에 한번 보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에 학교가 너무 멀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고등학교가. 그리고 제가 이제 분당권의 학교를 보내봤어요, 아이들을. 보내봤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분당권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되게 치열하게 뭔가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선행하고 막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성남권의 애들이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느긋한 그런 일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약간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약간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아웃사이더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를 사귀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집이 멀잖아요, 일단. 그래서 좀 친구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랑 같이 부대끼기가 되게 어렵죠. 뭐 학교 생활을 뭐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학원도 다니고 뭔가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한데,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보다 학교들의 내신 수준이 분당 쪽하고 성남 쪽에 있는 학교들이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성남 쪽에서도 성일고라든가 효성고, 최근에는 동광고, 이 세 개 학교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분당권에 못지 않아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이런 정도가 약간, 좀 일상화돼 있다? 학교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어렵다.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당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학생을 판단했을 때 우리 아이 분당권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또 웬만하면 같은 요 동네 쪽에 괜찮은 학교들에 가서 부대끼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아까 구역 내 배정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수정구랑 중원구만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요 입시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 쪽이 아니면 이제 일반고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에서 배정될 수 있는 일반고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는 인원 분석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분석했을 때 조금 인원이 적은 학교들이 있죠. 뭐 눈에 띄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런 쪽이 좀 적죠, 인원이. 그죠? 그리고 이런 쪽은 인원이 그래도 조금 이제 있는 학교들이고 뭐 중간 라인 정도 있겠죠. 여기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인원이 좀 적은 학교에 들어가면 특히 요 성남고는 그래도 좀 다른 특색이 있기는 한데 성남고 복정고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 딸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신이 퍼센트로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4%까지면 1등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까지면 2등급을 주는 거고, 그러면은 퍼센트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4%그래서 100명이 이제 한 학교에 있다? 이 중에 그러면 전교에서 4등 하면은 1등급인 거예요. 4%.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이제 선택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공계 계열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물리원이나 화학원, 생명원, 또 3학년 때는 물리2, 화학2, 생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 쪽에서는 미적분 이런 어려운 것들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리2 선택한 애가 20명이다, 예를 들어. 한 반에.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다음 미적분 선택한 애들 뭐 40명이다. 이러면 여기에서 4% 내면요, 0.8 나오거든요. 0.8등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없어요. 여기서 1등을 해도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럼 40명이다? 4%다? 그러면 1.6이거든요. 그럼 전교에서 1.6인데 전교에서 한 명만 1등급인 거예요. 한 명만.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중에 이공계를 진학할 예정에 있는 아이들은 남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학교에는 이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남녀공학을 가게 되면은 여자애들은 보통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남자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그러면은 남녀공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여기 인원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요 인원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공계 선택. 이공계 선택하는 남학생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남자 학교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과 쪽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여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죠?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학교별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고, 자, 일단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들, 성일고, 그죠? 그 다음에 동광고, 효성고, 이 세 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에 숭신여고도 약간 이제 중상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숭신여고는. 이 세 개는 진짜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학교를 들어가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고 학원을 옮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 아이가 못했다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절대. 학원이 잘못했다 뭔가. 네. 근데 한 70점 정도대를 받으면요. 70점 정도를 받으면 2등급 정도가 가능하고요. 75점에서 80점이 넘어가면 1등급이 돼요.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2등급은 워낙에 애들이 잘하니까 제가 아까쯤에 방금 전에 70점대 기준을 드렸잖아요. 70점대면 1등급, 2등급 이상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3등급, 4등급이 있잖아요. 3등급은 1, 2등급에 비해서 확실히 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심화 수학을 잘 못 푼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3등급 정도 되는 등급 컷이 한 50점대로 떨어져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세 학교가 좀 어려운 게 최근에는 여기 후송고 상정을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고 있어요. 이번 연도 이게 중상, 이게 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동광고가 좀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이렇게 난도가 높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뭐냐면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이 세 개 학교는 최상위권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중위권 이하를 버린다. 그래서 최상위권한테 어려운 시련들 주고 걔네가 진짜 실력을 쌓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숭신여고 얘기를 드렸는데 숭신여고의 경우에는 난이도도 약간 뭐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여학교잖아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한다는 모범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오늘도 숭신여고 상담이 왔거든요, 신규원생. 근데 숭신여고 상담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1학기 첫 번째 시험을 90점 받았대요. 잘했죠. 고등학교에서 90점 잘한 거거든요. 두 번째 시험 92점, 4인가? 뭐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등급이 3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94점. 94점이 이 등급 컷 그동안에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 4등급이 40%예요. 자, 94점. 몇 등급 받았을 것 같으신가요? 송신여고에서. 잘했잖아요, 점수 자체는. 그죠? 네. 그래서 4등급이에요. 숭신여고에 있는 40%가 넘는 애들이 94점을 넘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고 좀 독한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수해서 하나 틀리느냐, 뭐 찍어서 하나 맞추느냐, 이런 게 1등급을 갈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좌절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하느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등급은 안 나오고 있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상황이고, 그치만,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교들 뭐, 고1 때 이제 이런 정도지만, 얘도 고2로 가게 되면은, 이제 편차, 이렇게 그룹이 확실하게 나뉘어요. 약간 잘하는 그룹과 중간 그룹과 못하는 그룹의 점수차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잘하는 거랑 중간쯤 하는 애들이 약간 이게 조밀조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애들이 다 같이 좀 약간 상향평준화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숭신여고는 가서 버티는 게 과제죠. 좌절하지 않고 버텨라.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갈린다, 실력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약간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건 둘째치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최상위권에서 한번 뭐 부기적거리면서 내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 아이가.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있는 고등학교들에 지원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 네 개. 이 네 개 학교에 지원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잘 버텼을 때 2학년 정도 됐을 때는 확실하게 1등급을 딸 수가 있어요. 실력이 많이 키워지게 되거든요. 고1 시절에. 자, 그런데 반면에 약간 이런 학교들을 볼게요. 조금 내신 난도가 좀 낮은 학교들. 특히 또 풍생은 약간 전통적인 강좌라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특히 이 두 개 학교예요. 요 학교. 그다음에 여기 복정고. 근데 제가 이 밑에 여기 동그라미 치는 라인 빼고 밑에는 잘 안 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가 추천하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네, 제 생각이에요. 요 위에가 제가 추천하는 고등학교들이고. 그래서 같은 라인이에요, 사실. 여기도 지금 위대한 비코도 빠졌지만 위대한 비코도 여기 이제 난도가 그렇게 수월한 편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요 같은 라인 쪽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세 개는 확연하게 조금 내신 시험이 쉬워요. 쉽게 얘기 드리면. 그래서 내신 시험이 쉬우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수학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서가 있다고 칠게요.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개념서. 그다음 유형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센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약한 유형서가 뭐 라이트 센 이런 정도 되겠죠. 그다음 이거보다 이제 심화서가 있을 거예요. 블랙라벨이라든가 올림푸스 최고 난도 기출이라든가 뭐 등등. 고등학교 심화선 블랙라벨이 유명하거든요. 자이스토리나. 그럼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아이는 진짜 이 정도도 하기가 버겁다. 한 이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는 건 진짜 버거운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학교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학교들은 이 정도까지만 잘 소화하면은 90점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애들. 최상위권 아이들은 실수 한두 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성남여고 만약에 이제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이 성남여고에 갔는데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를 갖다 뭔가 연산 실수해서 96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한 여기까지만 풀 수 있는 애가 얘가 100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드러나긴 뭐 드러나지만 그래서 갈색으로 표시한 학교들은 수학이 크게 재주가 없다든가 아니 공부를 갖다 뭐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고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빨간 라인의 학교들도 도전해 볼 만하고요. 아니면 갈색 라인의 학교에 가서 내신을 최상위권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약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자, 교과 부담 쪽으로 가보면요. 교과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 부담. 자, 지금 보면 상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상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들은 이 애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 어, 공부하기가, 공부할 게 많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풍생고랑 효성고는 다 상은 아니고요. 이과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을 선택하는 과목이 한 개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뭐 이과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 정도를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 그리고 어떤 학교 동광고, 네,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도 과학 두 개랑 사회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럼 얘는 물리원, 화학원, 뭐 그다음에 사회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풍생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과학 중점반 아이들한테는 물원, 생원, 화원, 지원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개를. 그다음 물투, 화투, 지투, 화투도 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저한테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 이제 고3까지 가는 제 케이스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동국대에 들어가 있고요. 수학교육과 효성고 학생이었어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과학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신 공부. 이 친구는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네 과목을 다 공부를 해봤어요. 물투, 화투, 지투. 거기다가 수학을 치면 수학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죠, 고3 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간 기하를 같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확통을 같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다 국어, 영어도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 하나하나가 내신 따기 정말 토 나오는 과목들이거든요. 마찬가지. 공부량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사회랑은 달라요. 사회는 외우고 문제집 한 두 권 풀면 되지만 생투, 물투 이런 거는 깨달아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뭐 정시로 갈 건데 뭐 대충 그냥 일주일 전에만 하고 치워라. 정시 과목이 아니거든요. 정시 과목은 2학년 때 배우는 생원, 화원, 물원, 지원. 3학년 때 배우는 요 네 과목과 요 네 과목 중에서 택이에요. 택이. 두 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선택하는 게 생원하고 화원을 많이 선택을 해요. 이게 좀 수월하거든요. 혹은 생원하고 지원을 선택한다든가. 그러면 이것 빼고는 수능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을 잘 따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 부담이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효성고나 풍생고를 들어가는 상위권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과학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그 밴드에도 조금씩 올라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등대입관에는 과학도 세팅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죠, 고1과학. 제가 고2랑 고3 과학을 안 열은 게 여기서부터 좀 뭐랄까 구성을 갖다가 차근하게 가야 뭐가 결과가 나요. 갑자기 뭐 맞는다고 해서 뭐 결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1 과학이 고2 선행을 하고 있죠. 물리원, 화학원. 약간 상위권들한테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풍생고, 효성고가 좀 교과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문과 계열로 지망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회탐구는 그거에 비하면 진짜 할만하거든요. 과학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사회탐구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부담이 크게 없다. 네. 그럼 메인 과목, 애들이 이제 골치 썩는 과목이 수학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숭신여고도 표시를 해놨는데 숭신여고는 이 교과 부담도 교과 부담이지만 여기 이과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게 더 핵심이에요. 과제 부담이 크죠. 숭신여고 과제 많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들이 야, 제가 진짜 놀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숭신여고를 추천 안 하기 시작했네요. 유일하게 추천 안 하는 학교 하나 적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고 있긴 한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왜냐면, 얘가, 진짜 이름도 생각나요. 걔가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학생. 그리고 3년간 영어학원을 다녔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잠깐 영어를 열은 적이 있어요. 영구마. 이게 뭐였냐면, 적성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영어 학원에서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막, 영포자들. 그래서 영어를 구원하는 마법사 이런 강의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었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매일 2시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모의고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의고사 봤는데 20점, 듣기 평가가 30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관찰을 좀 해봤더니 학교에서 과제가 많으니까 영어 쪽이 과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영어 지문이 있으면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 해석 다 베끼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인강 보면서. 이걸 3년간 해간 거죠. 뭔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약간 근데 이게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도 이런 식으로 또 해가야 되고요. 또 수학도 뭘 할 게 많아요. 학교도 멀고. 거기다 학교 시험은 되게 치열하고 애들끼리. 그래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여학생 중에서도 약간 수더분하고 좀 공부에도 어느 정도 재주가 있고, 그런 모범생인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추천을 해요. 최근에 숙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지만, 약간 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 뭐, 과학 중점 적어놨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이제 풍생고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이 이과생의 과제보다 이 교과 부담이 크다라는 게 제가 요거 한 번 더 분석을 할게요.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과 쪽에, 이과 쪽에 교과 부담이 크다를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과학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과학을 참 많이 배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낼 수 있다면 이과 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게 과학 중점반의 의미죠. 그래서 또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고 이공계에서 과학 쪽으로 진학한 학생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학종에서. 네. 그래서 아이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뭔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 종합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자, 성일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일고. 이제 종합을 좀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이제 좀, 제가 여기 종합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들 보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드리면은 약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일고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한데, 이 자료가. 중학교 때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국어를 놓고 보면 1학년 때 4학점, 이거 뭐냐, 4단이라는 얘기죠.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 점수를 계산할 때 여기다 곱하기 4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2학년 때도 문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언매를 배우게 되죠. 문학, 언어와 매체. 그죠? 언어와 매체 국문법이거든요. 그다음 3학년 때 독서, 비문학이고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 화작을 배우는데 편성 잘 해놨어요. 이 화작은 배우나 마나고 3학년 2학기 때 누가 학교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성 잘 해놨고 중요한 것들 앞으로 빼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수학 쪽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선택 과목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자, 수학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1학년 때 공통 수학을 배우게 되고요. 수학 상하. 그다음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그죠? 이게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죠. 입시에서. 그다음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다음 수학 과제 탐구 잘 넣어놨어요. 이것도 필요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럼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여기가 확통이 있잖아요. 확통. 좀 하이라이트 쓸 수 있는 책을 이걸로. 그죠? 확통. 확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학 과목이고 선택 과목에도 수학이 있거든요. 기하 보이시죠? 기하. 그다음에 미적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심화 국어를 하든가 기하를 하든가 영어권 문학을 하든가 미적분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기하랑 미적분을 하겠죠. 근데 그게 3학년 1학기랑 2학기에 아니죠. 기하는 2학년 2학기에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적분은 3학년 1학기에 배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때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에는 이 친구는 이과생이면 수학을 2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하는 2단이기 때문에 2단이잖아요. 2단위는 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들어가고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요건 부담이 좀 덜해요. 근데 3학년 때는 성일고에서 1학기 때
요거 메인이거든요. 확통. 그 다음에 여기서 미적분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단위수도 높죠. 3단위, 4단위. 그러니까 수학 부담이 두 개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탐구 교과 선택. 여기에 택1, 택3, 택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과생들은 여기서 요 4개 중에서 3개를 택해야 되거든요. 요게 2학년 때고요. 그다음 3학년 때는 여기 이제 투 과목 중에서 또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3학년 때. 그러면은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특히 3학년 1학기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수학 2개에다가 투 과목 3개. 이걸 다 공부해서 등급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교과 편성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고1 1학기 갔을 때 고1 1학기 뭐 잘했으니까 끝났네 이런 게 아니라 고1 1학기 이야기에 여유가 있을 때 2학년 과학을 좀 해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과학을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수학 자체는 여기 아까 처럼 제가 2학년에 별표 쳐놓은 거 얘를 잘하면 이 3학년 때 요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이게 진짜 이제 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역전의 기회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현장에서 2학년까지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등급 내보니까 이제 대학도 금방 가까워졌잖아요. 등급 내봤더니 한 3.5등급이다. 큰일 났다. 망했다. 자, 3학년 때 내가 2.5등급을 바꿔야 말겠어.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천대를 가겠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할 게 많죠. 등급을 따려면. 그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정신 차리면 안 되고요. 2학년 때부터 잘해놔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이건 비단 성일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과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문과생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성일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블로그에 보면 제가 학교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성일고 내신 분석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요. 모의고사는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입 실적은 좋은 편이고요. 성일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학생들은 도전적이고 약간 열정적인 상위권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고요. 나 수학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성일고에 가면은 좀 괴로워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죠. 좀 수학이 좀 부족해요, 우리 아이가. 근데 뭐 다 뭐 인류대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다 인류대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학생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거기에 만족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한 3등급 정도에서 가천대를 가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볼게요. 여기 이제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인 거죠. 제 제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자 중에 숭실대학에 갔는데, 숭실대학교 전자전기, 뭐 숭실대는 인서울에 있거든요. 막 되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그 인서울에 있고, 뭐, 그죠? 그다음 학과도 전기전자공학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학교가 불만족스러워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재수도 해야 되나? 학교도 잘 안 가고. 근데 제 제자 중에 하나는 풍생고 친구인데, 가천대의 건축공학과에 갔는데요. 이 친구는 되게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천대에 가면은 정말 울고 막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성일고는 1, 2등급은 따기가 어려워요. 1, 2등급은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게 되면 3, 4등급 라인이 무너지는 거죠. 점수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수대가. 여기가 점수대가 높은 반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심하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또 완전히 못하는 아이들이 완전히 못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1, 2등급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3등급 따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고2 때 얘기예요, 고2 때. 고1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고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쉽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시험이 쉬운 대신에 아이들이 분위기가 흐려져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여기는 1, 2등급과 3, 4등급이 있으면 여기 점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진 않아요.
여기는 어떤 정도로 나냐면 50점 정도 선이고 여기는 한 70점 이상이고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한 8, 90점 선이고 여기 한 70점 넘어가야 되는 선. 그죠? 그래서 점수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추천하는 거는 약간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위기. 성일고는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괜찮아요. 공부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남고. 교육과정 편제는 보셨으니까 사실 뭐 이과생에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거고 학교별로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남고도 성일고랑 교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성남고가 성일고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실 거는 뭐죠? 이제 시험 난도는 낮은 편이에요. 말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대입 실적은 약간 보통. 그죠? 이 대학교를 가는 게 종합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라인이 정시 라인이 있죠.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은 내신이 기반이 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럼 내신이 기반이 되는 전형은 1등급을 받으려면 4%고 2등급은 11%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정고가 됐든 성남고가 됐든 성일고가 됐든 이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는 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실적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이 종합 전형하고 정시 쪽인데 똑같이 2등급인 학생이라도 성일고의 2등급인 학생은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뭐 동국대를 갔다. 그럼 성남고의 2등급이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성남고의 2등급인 학생 그거보다 좀 낮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죠. 그런 거거든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사립고등학교랑 공립고등학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는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선생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약간 입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전문성이 좀 있죠. 근데 공립고등학교 계속 바뀌잖아요, 강사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요, 성남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라인인데 정시 라인으로 대학을 잘 갈 확률이 높은 거는 좀 시험을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성일고 쪽이 좀 더 입시 실적은 좋은 편이지만 여튼 한 3등급선 라인에서는 성남고도 추천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내신을 노리거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괜찮다. 가도 공부를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되죠. 그래서 성남여고도 비슷한데요. 성남여고인데 사례들을 좀 얘기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남고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고3 학생. 제가 봐도 얘는 진짜 공부에 재주가 없어요. 머리가 좀 머리 안 돌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학교 시험이 그래도 쉽고 아이가 좀 근성도 있고요. 아이가 되게 착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학이 한 5등급 이런 라인인데 다른 과목들을 보니까 2등급, 3등급 라인 되게 많아요. 그죠? 하는 만큼 얻는 다른 과목들도 좀 비슷하거든요. 나오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한 3등급 대 한 중반 정도로 약간 그래도 가천대도 원서도 한번 써보고 그 외에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여고 학생인데 예전에 정말 성남여고 저 중학교 때 좀 진짜 소위 말하면 놀던 학생? 그래서 공부를 못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3, 40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번 시험 점수를, 수학 점수를 한 70점을 넘긴 적이 있어요. 좀 쉬울 때.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학도 쉬운 타이밍이 있어요. 집합 배운다든가 이럴 때. 그때 70점 넘기더니 애가 이제 약간 좀 하면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말 정도.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못 갈 아이였는데 그래도 사회복지학과 강남대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남고랑 성일고는 자기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마음 먹고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성남고랑 성남여고. 그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과로 가는 여학생들은 웬만하면 이제 어렵죠. 이과 적기 때문에.
이과로 가는 여학생들은 남녀공학 학교에 가야 되겠죠. 자, 동광고. 최근에 진짜 어렵게 나오고 있죠. 시험 난도 높은 편이고요. 대입 실적은 보통이라고 적어놨지만 올라가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 동광고가 한번 발을 헛디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술 중점화 학교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공부에 재주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일반고 중에서는 되게 좀 공부를 못하는 편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걸 탈피하고 나서는 시험을 어렵게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입 실적이 되게 올라가는 중이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최상위권을 키워내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강고 상위권 아이들은 공부 잘해요. 제가 보면 네, 그런 상황이고 통생고 제가 통생고 나왔거든요. 통생고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진 전통의 강호예요. 제가 보면은 그 시험 난이도도 좀 보통 수준인데 이 보통 수준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너무 높으면 좀 공부 못하는 애들 할 맛 안 나고요. 그걸 잘하는 애들도 좌절스러울 수 있고요. 너무 낮으면 또 그것도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통생고가 난이도 조정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별력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난도도 좀 쉬울 때도 있고, 뭐 대입 실적은 그래도 뭐 저 좋은 학교들에 비해서 아까 성일고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낮아요, 제가 보면. 쫓아가야죠. 옛날엔 1등이었는데. 그래서 한 2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되게 좋고요. 학종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잘 못하면은 부담이 너무 많이 되죠. 이과생들한테. 그래서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선택 과목 부담이 그런 거고 학종 유리 또 그런 거죠. 평생고 이제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래도 입시 컨설팅도 좀 잘해주는 편이고 사립고등학교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추천할 만한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자, 효성고. 효성고는 이제 음, 효성고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위권 어머니들이세요. 상위권. 상위권 어머니들이 많이 보낸다는 얘기는 상위권인 아이들이 많이 입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 입학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치열해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성남 중에서 좀 날리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전교에서 한 8등 정도 했어요. 평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교 8등인데 2등급이 2점 몇 선이. 원래 200명 중에 8등이면요.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4%여서 1등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급하고 요 평균 등수는 다른 거예요. 등급은 과목별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1등급이 되게 치열해요. 1등급 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한 문제 차이고 막 반 문제 차이고 막 이래서.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좀 이제 등급 따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고.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얘가 성남여고 갔으면 인서울 할 텐데. 효성고 가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 고등학교 선택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 얘가 성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남고 가서 얘는 좀 오히려 안 좋아졌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고는 저는 일단 멀어서 추천하시는 멀어서 네. 아니, 효성고 갈 거면 성일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쓸 거면 그래서 좀 멀어서 통하게 좀 아이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많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시험 난도는 높고요. 그래서 그리고 과학중점반 아까도 얘기했죠.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숭신여고. 자, 숭신여고의 어려움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숭신여고도 시험난도 좀 중상 쪽인데 약간 좀 치열하고 그래도 대입 실적은 나름대로 여학교 중에는 좋은 편이에요. 워낙에 좀 뭐랄까 모범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로. 모범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성남여고랑 가지고 있는 풀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대입 실적을 좀 좋게 내는 편이고요. 내신 따기가 좀 어렵고 과제가 많고 치열하고 약간 우리 동네에선 좀 멀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위례안비고는 효성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 실적도 나름대로 좋은 편이고 거의 효성고랑 비슷한데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넘어가고요. 복정고 같은 경우에는 복정고도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복정고는 시험이 좀 수월하고요. 다만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내신 따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복정고 학생들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서울 쪽 약간 얘가 효성고였으면 당연히 못했을 텐데 복정고여서 인서울 했구나. 상위권은 챙기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고등학교들이 분석이 되죠. 자, 그래서 일반고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머니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고등학교 선정까지 좀 기간이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를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선택하시는 기준들이 아까 제가 어떤 장단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분위기, 그죠? 좀 분위기를 많이 탄다, 우리 아이가. 그럼 좀 공부를 갖다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거리.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무시 못해요. 그래서 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쪽으로 지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내신. 이건 이제 내신 난도가 되겠죠. 내신 난도가 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내신 난도가 좀 높은 곳으로 가서 정시까지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인류대 쪽을 지망하시게 되면은 인류대는 종합 전형을 하더라도요. 교과 전형이나 하더라도 반드시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수능 최저가 시시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절대로. 꽤 잘 받아야 되죠. 어차피 해야 돼요, 이게. 한번 부딪혀보고 정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재수까지도 생각하시고 인류대로 지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하고도 좀 잘 모르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파악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좀 질문을 받을게요. 대학교 입시는 그동안에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시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 대학교 입시는 제가 나중에 12월 달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3학년들한테는 아직 2학기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한테 12척의 배가 남아있듯이, 아직 2학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학기에 뭘 하면 좋을지를 결정할 수 있죠. 네. 자, 대학교 입시 예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들었을 때랑은. 그래서 일단 총 3개로 나뉘는데요. 그럼 물론 약수령 논술이나 논술 전형도 있지만 좀 사라지고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죠. 그리고 종합에 대해서 좀 보실 게 학생부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합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종합이 원래는요, 이런 거였죠. 수상, 그 다음에 뭐 내신 점수, 그 다음에 세특사항은 세부 특기사항 그래가지고요. 이 내신 점수랑 연계돼 있는 과목 선생님이 코멘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제. 이게 이제 동아리랑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이 돼요. 그다음 학교 활동. 그 다음에 소논문, 봉사, 출결. 뭐 이런 거가 기본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이런 게 없어지고 있죠. 또, 참, 큰 중요한 건 안 적었네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것도 없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얘는 좀 삼각형이에요. 그냥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학생부를 교과 중심형으로 평가하겠다고 공표가 되어 있어요. 교과 중심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그거에 따른 수행평가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활동들, 수행평가 되게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의 어떤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X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 세특사항 물론 이것도 제가 얘기 드리면 또 길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내신 점수가 기반이 돼야 세특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신을 뭐 잘 못 봤는데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내신 점수고 이것도 내신 성적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가 다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가 다르냐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못해도 뭐 이과생인데 이걸 좀 못해도 전체적인 평균이 높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종합전형은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들이 중요해지면서 예를 들어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 그다음 영어는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여튼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과목이 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쪽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과생인데 수학 점수나 과학 점수가 안 좋다? 이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합전형으로. 그죠? 평균이 좋더라도 그러면 이걸로 노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이제 간담회를 하다가 설명회를 하다가 학부모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은 교과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교과는 학교마다 난이도도 다 다르고, 그죠? 인원수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그 교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신 점수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내신 점수만 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교랑 강남에 있는 학교 어떻게 난도가 같겠어요? 그죠? 1등급이 어떻게 수준이 비슷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장치를 하나 마련한 게 이제 수능 최저라는 장치가 있고요. 또 하나 장치를 마련한 게 인서울 기준으로, 저는 인서울 기준이고요. 인서울 기준으로 별로 안 뽑아요. 전체에서 뽑는 인원수가 이게 10% 정도 되고요. 이게 한 50%, 이게 한 4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이제 뽑는 인원도 적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신 평균 점수가 만약에 한 2등급 선상에 있다. 아이가 2등급 초? 이러면은 실제로 학종으로는 동국대나 중앙대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교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는 커트라인도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대신 평균을 보는 거고, 이 느낌보다, 이걸 준비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흘러가다가 이게 될 수는 있는데요. 혹은 이게 이제 인서울 얘기고 좋은 대학 얘기니까 만약에 가천대 정도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교과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영수에 자신이 없다. 아, 영수가 진짜 4등급밖에 어려워. 그럼 얘네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교과 평균을 올려야 되죠. 내신 평균들. 그래서 내신 평균을 올려주면 얘는 만약에 지금 이문과가 없어요. 근데 이과생들은 관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이과반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문이과가 없는 거예요. 통합과정이에요. 문과 애들은 또 자연스럽게 과학을 선택 안 하고 사회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기전자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를 막 되게 잘하진 못해서 인서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천대 정도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는 이과 과목 수강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사회가 더 좋다. 외우는 게. 외우는 건 좀 할만하거든요. 그러면 문과 과목들 수강하고 수학도 무조건 선택 안 해도 돼요. 확률과 통계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평균 점수를 올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죠? 좀 수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나는 평균 점수 올리겠다.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이나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이걸로 들어가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종합 쪽을 보면은 종합 쪽 많이 뽑잖아요. 그죠? 종합 쪽 많이 뽑는 대신에 어려움이 있죠. 대부분 이과 지망생들이 많아서 이과 지망생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뭐 이게 1등급이고 이게 뭐 3, 4등급이다. 이런 건 괜찮은 건데 오케이인데 이게 3, 4등급이고 이게 1등급이다. 그럼 못 붙어요.
선택 진로 과목이 중요하고, 그리고 문이과 통합과정이어서 제가 선택 안 해도 된다 그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학교에 화학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한국지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면접관이 봤을 때 화학을 선택한 애들이 더 약간 이공계 쪽에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실력을 보고 작전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런 작전을 제가 이제 세워드릴 건데,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죠,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학종은 그런 거고, 이런 걸 잘해야 됐다. 그다음 정시는 이제 국영수 탐이죠. 오늘 드릴 말씀도 여기에 좀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 건데, 왜냐하면 학교 내신은 지금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에서 변별력 문제, 각 과목에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별력 문제는 전부 다 수능을 기반으로 해요. 특히 수학은 더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능 준비가 되면 학교의 변별력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자, 중학교 때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A라는 학생이 여학생이고요. B라는 학생이 남학생이에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이제 중학교 국어 내신을 항상 100점을 놓친 적이 잘 없어요. 계속 열심히 잘해왔죠. 얘도 잘했어요. 100점을 거의 받았는데 뭐 90점 받은 적도 있고 이랬죠. 그러면 이렇게 VS에 보면 중학 내신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고등 내신을 봤을 때 이번에 1학기 시험을 봤는데 얘는 역시 90에서 100점 사이를 받아서 1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한 80점대. 그죠? 이게 차이가 어디 있냐면 저희가 그 모의고사 데이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한 번씩 보잖아요, 국어. 그랬을 때 얘네가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얘는 70점대에 있었고요. 얘는 8, 90점대에 있었어요. 자, 어머니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국어 옛날에 풀 때, 진짜 옛날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요. 국어는 이런 과목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아, 뭐지? 뭐 이런 과목?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얘가 정답이야 라고 골라낼 수 있는 게 국어의 논리력이거든요. 판단력이고. 이걸 길러내는 게 수능 과목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의 상위권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얘도 우등생인데 지문은 다 외웠어요. 달달달달.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려운 문제를 판단을 못한 거죠. 못 풀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점수 올려야 내신도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반대로 보면은 이제 정시 쪽에서 이 고등학교 내신의 모든 과목의 변별력이 수능 시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고, 얘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국어학원이어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좀 많이 해야 되고, 영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수학도 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수학은 제가 커리큘럼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 과학사회, 특히 과학. 자, 과학사회 현재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냥 한 중간 정도, 한 90점 정도 받는다? 우리 아이가 한 8, 90점 받고 있다. 이런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학교 시험 바로 일주일 전에 그냥 책 한번 펴보고 프린트 좀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중학교 내신 쉬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붙어버리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절대로 50점 넘기기 어려워요. 50점 넘기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직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남아있잖아요. 2학기 때. 그럴 때 공부하는 이걸 한 3주 전부터 좀 해야 돼.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좀 붙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은 풀어야 돼요. 최소한. 한 권 이상.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붙어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저학년도 뭐 다니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저학년들은 시험 기간 때 이런 거 꼭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어야 되고요. 자, 아까 퍼센트는 여기 알려드렸죠. 그래서 퍼센트는 1등급이 서울권 상위대, 우리가 중위대, 수도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종합 정시를 봤을 때 인류대는 다 뭐 잘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벌어져요. 교과는 2초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2초중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커트라인이 더 높은 거고요. 별로 이렇게 이쪽이 더 유리한 전형은 아닌 거죠. 불리한 전형. 그래서 여기는 한 10% 정도라 그랬고 50%, 40% 정도 뽑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래 증거 자료를 드려야 되니까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인서울 6개, 16개 대학이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그죠? 한 10%, 제가 아까 10, 50, 4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좀 사라질 거고요. 얘네를 제외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제외했을 때 100% 기준으로. 여기 16개 대학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문이과가 없다 그랬죠, 제가. 문이과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문과, 이과가 예전에는 따로따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문과 1등급은 문과 1등급 말 그대로 문과 애들끼리 시험 봐서 이과 1등급은 이과 1등급이고 여기 4등급 컷이 이과생들은 80점 정도 됐었어요, 수능에서. 근데 여기는 4등급 컷이 한 50점 정도도 안 되거든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문과 쪽이. 그러니까 문과를 선택하면은 되게 유리했었어요. 여기 점수 따기가 좋잖아요, 등급 따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은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거를 다 합쳐서 한 번 해보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등급을 내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좀 유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미적분을 76점 받았다. 그럼 문과에서 확통을 갖다 80점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조정 점수라는 걸로 조정을 해서요. 조정 점수. 그래서 얘는 80점, 확통 80점이지만 조정 점수는 75점. 얘는 76점이지만 미적분 76점이면 조정 점수 80점. 그래서 얘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시에서는 국어랑 탐구. 그래서 탐구는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요거만 1등급 받게 되면 인서울은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그래서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되게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기본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전략. 자, 여태까지 다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역시. 여기 전략 중은 고등 내신 크게 다른 거는 중등 내신은 요게 100%예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고등 내신에선 이게 한 30%가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그냥 아이씨 한 교과서 정도 풀고 뭐 라이트센 하고 그래도 90점, 100점 다 봤거든요. 요번에도 저희 시험에서 중학교 2학년 얘는 진짜 수학 못한다. 근데 학교 시험 80점 이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죠, 2학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지게 될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수능 시험에서 보게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비문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가면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저희 중3들은 중등 고급반하고 예비 고등반에 들어가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반배치돼 있는 국어에서. 중등 고급반은 이제 중학교에서 제일 고급반이라는 얘기, 제일 높은 반이라는 얘기고요.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보통 독해, 교과 이런 것들을 보고 예비 고등반은 약간 똑같지만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는 학교 내신을 안 할 수는 없는데 2학기에는 주로 그래도 여기도 어떤 책으로 하든 모의고사가 기준이고요. 여기도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1, 3월. 학교에서는 안 봐요. 저희가 볼 거고요. 얘를 한 7, 80점 이상에서 스타트가 되면 괜찮은데 근데 한 3, 40점 받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국어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대부분 설명드린 거고 한번 보시고요. 모의고사 공부가 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적혀 있죠. 이런데 기말고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국어랑 영어 같은 과목은 범위가 있는 과목이 아니고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에선 진짜 되게 치열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초중등반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이제 대학교 보낸 거고요. 저는 이런 라인에 있는 아이들 물론 잘 갔죠, 대학교에. 되게 자랑스러운 제자들이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보면 그릇이 좀 좋았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 잘한다. 되게 인성도 좋고 뛰어나다. 이런 아이들이 많고요. 좀 더 유의미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쪽 라인은 주로 약간 전략을 잘 선택해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학종으로 간 친구도 있고, 정시로 간 친구도 있고, 적성으로 간 친구도 있고, 좀 다양한데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시기에 맞게끔 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선행해 놓은 게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혹은 뭐 심화를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공부가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게 훨씬 중요해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그런 학습량 있잖아요. 학습량. 중1부터 중3까지 배운,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쭉 연결한 이만큼의 학습량을 고등학교 1학년, 한 학년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학습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애들이 이런 약간 근성도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뭔가 열정적이 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부 습관 더러우면은 입시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지금 현재 이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물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고1, 이때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요때 이런 걸 형성해 줘야 돼요, 이런 걸. 요때. 좀, 그리고 이런 진로들도 좀 형성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약간 뭐 게임하고 이런 거는 다 끊어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딱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고등부에 진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